1689년 가을, 창덕궁에서 한 여인이 쫓겨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씨. 조선의 왕비였던 여인입니다. 과연 왕비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이 침묵으로 견딘 5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던 그날, 왕비의 옷자락이 진흙에 젖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5년 뒤, 그녀는 다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수 대신 용서를 택했습니다. 2년왕 후, 조선 역사상 가장 고귀한 침묵을 지킨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667년 봄, 한양의 한 양반가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흥민 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아버지 민유중은 높은 벼슬을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엄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자는 말을 아껴야 한다. 참는 것이 곧 덕이니라. 어린 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매화꽃 향기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그녀는 글을 읽고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예법을 익히고 시를 외웠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였습니다. 1681년 민 씨의 나이 14살이었습니다. 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세자빈을 간택한다. 온 한양이 술렁였습니다. 민 씨는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해 5월 드디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 씨가 세자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입궁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궁은 집과 다르다. 늘 조심하거라. 민 씨는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가마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집이 멀어졌습니다. 새소리만 맑게 들렸습니다. 창덕궁의 문이 열렸습니다. 높은 궁궐담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햇살이 기와 지붕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민 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세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훗날의 숙종이었습니다. 세자는 민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과인의 빈이 되어주어 고맙소. 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첩이 황송하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민 씨의 궁궐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1683년 숙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민 씨는 17살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중전마마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민 씨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 몸이 부족하여도 나라를 위해 아들을 점지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늘은 답이 없었습니다. 숙종의 눈길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궁녀 한 명이 왕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희빈장 씨였습니다. 민 씨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참는 것이 덕이라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궁궐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 씨는 홀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만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왕비로서 흔들리지 않으리. 이것이 2년왕 후 민 씨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말입니다. 1686년 10월 궁궐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희빈장 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의 처사들이었습니다. 온 궁궐이 들썩였습니다. 숙종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과인에게 드디어 아들이 생겼구나. 장 씨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 씨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태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축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처소는 조용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왕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민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울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늘의 뜻이리라. 조선은 신분이 엄격한 나라였습니다. 왕비와 후궁 사이에는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후궁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적자,
즉 왕비의 아들만이 왕위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 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장 씨의 아들은 어찌 될까요? 조정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서인이라 불렸습니다. 민 씨 왕비를 지지하는 신하들이었습니다. 다른 쪽은 남인이었습니다. 장 씨를 밀어주는 세력이었습니다. 남인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아들을 원자로 세우소서. 원자란 왕위를 이을 왕자를 뜻했습니다. 서인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후궁의 아들을 어찌 원자로 삼겠습니까? 조정에서 날마다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숙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궁궐 안팎이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궁궐 마당을 뒹굴었습니다. 민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사당에 나가 절했습니다.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편안하기를 바라옵니다. 자신의 아들을 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1688년 결국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종이 장 씨의 아들을 원자로 정했습니다. 이는 조선의 법도를 깬 일이었습니다. 서인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하, 이는 옳지 않은 일이옵니다. 숙종은 노했습니다. 과인의 뜻이 그러하니 따르라. 많은 서인 신하들이 벼슬에서 쫓겨났습니다. 남인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민 씨의 친정 식구들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궁궐 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민 씨는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밤이면 궁궐 담 너머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민 씨는 방 안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옛 성현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군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의를 지킨다. 그녀는 그 구절을 되뇌었습니다. 밖에서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무도 왕비의 처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민 씨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비로서의 품격을 지켰습니다. 매일 왕에게 문안을 드렸습니다. 예법을 한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침묵과 인내의 길이었습니다. 과연 이 침묵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1689년 봄, 궁궐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왕비가 장 씨를 저주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민 씨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주라니, 이게 무슨 말이옵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궁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민 씨가 무당을 불러 구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장 씨와 원자를 해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조정은 달랐습니다. 남인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중전마마가 저주를 했다 하옵니다. 숙종은 놀랐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궁녀들이 그리 말한다 하옵니다. 숙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편 민 씨는 교태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발소리, 속삭임, 웃음소리. 모두 그녀를 향한 것 같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뚝뚝 소리가 고요를 깼습니다. 민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흐릿한 세상이 보였습니다. 과연 왕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왕은 더 이상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벼슬에서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민 씨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궁녀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마마, 진지를 드시옵소서. 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그 궁녀만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한편 장 씨의 처소는 달랐습니다. 촛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이제 궁궐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어머니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민 씨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빛 속에, 한 사람은 그림자 속에, 한 사람은 웃음 속에, 한 사람은 침묵 속에. 과연 이 상황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궁궐 연못에서 개구리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 씨는 매일 경전을 읽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가혹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환관 하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마마, 전하께서 부르시옵니다. 민 씨는 일어났습니다. 손을 씻고 옷을 바로 입었습니다. 왕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달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차가웠습니다. 민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또한 견디리라.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숙종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왕은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민 씨가 절을 올렸습니다. 소천 문안 올리옵니다. 숙종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민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과연 왕은 무슨 말을 할까요? 그녀의 운명이 이 순간 결정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숙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중전의 처소를 옮기도록 하라. 민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그 말씀은... 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돌렸을 뿐이었습니다. 민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말입니다. 1689년 5월이었습니다. 조정에서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중전을 폐하소서.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라. 단 한마디였습니다. 15년 왕비의 자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 씨는 교태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관이 들어와 전했습니다. 마마, 패출되셨나이다. 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구슬픈 소리였습니다. 민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왕비의 예복을 벗고 검소한 평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단 대신 소박한 옷차림이 되었을 뿐입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궁녀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마, 이를 어찌하오리까? 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지 마라. 이것도 하늘의 뜻이니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책 몇 권과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15년 궁궐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국문이 열렸습니다. 민 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걸어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뒤돌아보았습니다. 높은 궁궐 담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보낸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민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늘길이 미끄러웠습니다. 옷자락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저 여인이 패비라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 씨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달려나왔습니다. 얘야. 민 씨는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왕비 민 씨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저 민 씨라는 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32살의 여인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앞으로 어떤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비는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친정집은 좁았습니다. 민 씨는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한때 궁궐의 주인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는 관군의 감시 아래 거동이 크게 제한된 신분이었습니다. 관리들이 날마다 찾아왔습니다. 너는 나가지 마라. 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을 따르겠나이다. 바깥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창문 하나로만 바깥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민 씨의 하루는 같았습니다. 방 안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여, 이 몸을 불쌍히 여기소서. 밤이면 홀로 울었습니다. 누구도 듣지 못하게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편 궁궐은 달랐습니다. 장씨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희빈에서 중전으로 올라섰습니다. 조선 역사상 드문 일이었습니다. 후궁이 왕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장씨는 교태전에 앉았습니다. 한때 민씨가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과연 그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만족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불안했을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민씨는 여전히 친정에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1694년 봄, 조정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숙종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남인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인 신하들이 다시 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씨의 친척들도 복직되었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패비가 돌아올지도 모른다. 민씨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헛된 기대는 하지 말자. 그렇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관복을 입은 신하가 들어왔습니다. 전하의 명이 계시옵니다. 민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신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패비 민씨를 다시 중전으로 삼으라 하셨나이다. 민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신하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 왕비가 되신 것이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5년간의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새가 노래했습니다. 맑은 소리였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환한 빛이었습니다. 민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와 딸을 안았습니다. 잘 견뎠구나, 얘야. 민씨는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민씨는 다시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5년 전 나갔던 그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교태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장씨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희빈으로 강등된 장씨였습니다. 두 여인이 마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슨 말을 나눴을까요? 그날 밤 민씨는 홀로 교태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사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민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루에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5년 전 이 자리를 떠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을비를 맞으며 국문을 나섰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진흙에 젖었던 옷자락이 기억났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민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왔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보기는 되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낮에 장씨를 마주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한때 자신을 궁에서 몰아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위축된 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민씨는 그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연민이었을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을 뿐이었습니다.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장씨를 벌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나를 행복하게 할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미움을 품고 싶지 않았습니다. 5년간의 고통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지 깨달았습니다. 왕비의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민 씨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품격이었습니다.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원한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궁궐 어딘가에서 파수꾼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 씨는 방 한가운데 놓인 책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이와 붓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갈았습니다.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무엇을 썼을까요? 아마도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시간은 나를 시험했다. 나는 견뎌냈다. 이제 나는 알았다. 진정한 힘은 권력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민 씨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글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춤을 췄습니다.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앞으로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올 것입니다. 계절은 변하고 세월은 흐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민 씨는 선택했습니다. 미움 대신 용서를 택했습니다. 복수 대신 평화를 택했습니다. 촛불이 꺼져갔습니다. 방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민 씨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이었습니다. 밖에서 새벽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 씨의 새로운 삶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복위 후 민 씨의 첫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예상했습니다. 장 씨를 벌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민 씨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를 내쫓지 마시옵소서. 숙종에게 이렇게 청했습니다. 왕은 놀랐습니다. 중전이 그리 말하는가? 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빈도 원자의 어미이옵니다. 조정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민 씨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장 씨는 궁궐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희빈의 신분으로 강등되었을 뿐입니다. 두 여인은 같은 궁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때 적이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민 씨는 장 씨를 마주칠 때마다 담담했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왕비로서의 일을 했습니다. 제사를 주관하고 궁궐을 돌보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701년 또 한 번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 씨가 다시 저주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무당을 불러 왕과 왕비를 저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희빈을 벌해야 하옵니다.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숙종은 크게 노했습니다. 사약을 내리라. 희빈 장 씨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과연 민 씨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후대 문헌에는 인현왕 후가 장 씨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청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단 실록에는 직접 인용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수를 살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숙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요. 1701년 10월 장 씨가 사약을 받았습니다. 취선당에서 사약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약 장면의 구체적 감정이나 묘사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냉정했습니다. 민 씨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도 운명이었구나. 그 마음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잡한 감정이었을 것이라 짐작될 뿐입니다. 장 씨가 사라진 뒤 궁궐은 조용해졌습니다. 민 씨는 여전히 왕비로서의 일을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품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중전마마는 진정한 덕을 갖추셨다. 백성들도 칭송했습니다. 저런 분이 진짜 왕비시다. 민 씨는 그런 말들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어도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양심이었습니다.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민 씨가 병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약해졌습니다. 의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민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쉴 때가 되었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버텨온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편히 쉴 자격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궁궐이 보였습니다. 처음 왕비가 되었을 때의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쫓겨났던 날의 비도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품위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701년 8월 민 씨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의원들이 온갖 약을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민 씨는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숙종이 문병을 왔습니다. 중전, 기운을 내시오. 민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과인이 중전에게 미안하오. 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첩은 행복했나이다. 진심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겨냈습니다.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음력 8월 14일 새벽이었습니다. 민 씨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34살의 나이였습니다. 궁궐의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슬퍼했습니다. 백성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진 왕비를 잃었구나. 온 나라가 애도했습니다. 숙종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과인이 중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소. 왕은 후회했습니다.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민 씨는 경기도 고향에 묻혔습니다. 서울흥 중 명릉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조용한 언덕이었습니다. 소나무들이 그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그녀의 기록이 남았습니다. 인현왕후는 어질고 착했으며 예법을 지켰다. 폐출의 고통을 견디고 다시 왕비가 되었으나 복수하지 않고 덕으로 대했다. 역사는 그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고귀한 왕비 중 한 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녀를 본받으려 했습니다. 선비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저런 품격을 가져야 한다. 여인들도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인내와 덕의 표본이시다. 심지어 소설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인현왕 후전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읽혀지며 전해졌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이야기는 살아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인현왕 후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지위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품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입니다. 복수보다 평화를 택하는 용기입니다. 인현왕 후는 2번 왕비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혈통으로, 한 번은 품격으로 말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녀가 스스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출신이 그녀를 왕비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이 그녀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선택합니다. 미워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평화를 택할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다시 일어설 것인가. 인현왕 후는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서울흥 명릉에 가면 그녀가 잠들어 있습니다. 조용한 언덕 위입니다. 소나무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힘은 살아있습니다. 용서의 가치는 빛나고 있습니다. 인현왕 후, 조선의 가장 고귀한 침묵을 지킨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끝나지 않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쉽니다. 출신이 아니라 선택이 사람을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